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 기록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일요일 저녁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요일이 오지 않습니까?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 기록실 농해수위 시간까지 왔습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비상시국 대책 회의에 제 오른쪽에는 홍성갑 덕질간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이 벌써 이렇게 빠져있으면 어떡해요. 졸려요. 6회는 더 해야 되는데. 왼쪽에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질인하고 저하고 네. 원고를 보고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피님은 이제 덕질인 스타일이 손이 많이 가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저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덕질인 스타일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 손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답을 알고 있네. 예. 말을 그냥 씹어 먹는 것과 예. 요리해서 먹는 것의 차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농해수위는 무려 2부 3청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입니다. 지자체로는 충청남도가 있고요. 예하 및 유관 공공기관으로는 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선보, 한국성급과 수협은행 등 34개 기관이 농해수위의 감사 실시 대상 기관입니다. 위원회와 감사반은 대략 비슷한 말입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회는 경기 부천 원미을 설훈 위원장, 여당은 충남 천안을 박완주 간사, 안산 경기상록을 김철민, 비례대표 김현권, 제주 서귀포 위성곤, 전남 담양 한평 영광장성 이계호 위원, 충북 청주 흥덕의 도종환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라 깍두기. 야당입니다. 한국당은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간사, 충북 제천단양 권석창, 경남 창원진의 김성찬,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인천 중동 강화옹진 안상수, 경남 통영고성 이군현, 강원 속초 고성양양 이양수,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이완영, 충남 홍성예산 홍문표 위원, 국민의당은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황주홍 간사, 전북 김제부원 김종회, 전남 광양곡성구리의 정인화 위원 등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살펴보니까 네. 지난번 최순실 사태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전투력 센 의원들만 잘 모아놨다 싶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더 센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목소리 나긋나긋한 사람들 컷하고, 네, 점잖은 사람 컷하고, 너무 난리치는 사람 컷하고, 네, 예, 그렇게 잘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평균 안에 장재원 의원도 있던 거예요. 그렇죠. 광고 듣고 시작하죠. 깔끔하고 자극이 적은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중독성에 주의하세요. 라파스티체리아. 매일 더 투명해지는 빅데이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슈 10. 10가지 이슈 중에 덕질간사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수산자급률. 민주당 위성곤, 한국당 권석창. 13일 해양수산부. 수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피리어드에는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산물 자급률을 76.8%로 해양수산개발원은 80.1%로 발표했는데요. 즉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죠. 위성곤 의원은 법에 의한 목표 설정을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네. 현재 해수부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요. 권석창 의원실은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같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가고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예를 지적하면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간고등어 제맛이죠. 그래요? 네. 이대로는 국내 수산 자원의 어획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죠.
국산은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진 가격 경쟁력은 복구되지 않는다. 잘. 이미 점유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있다. 네. 국내 어획량의 감소는 기상 악화와 뭐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수년간 지속되는 경향이라 답은 자급이 가능한 양식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네. 또한 수산물 규격 표준화를 도입해서 대형마트 위주의 유통구조가 유리한 현재의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즘에는 오히려 세네갈 갈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 번 입에 맞으니까. 물론 한 번 입에 맞았다고 해도 또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정수창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90년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바뀌지 않았던 문제라서 실제로 자급을 해야 되는 수협 그리고 지자체들이 낸 가장 똑똑했던 아이디어는 결국 고가 고급화 전략이었거든요. 그건 약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였죠. 예, 이제는 그냥 어르신들 선물이죠. 국산의 갈치, 네. 뭐 이런 거.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수산물 규격 표준화를 도입해서 대형마트 위주의 유통 구조를 혁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대형마트가 이미 다 해놨다는 소리입니다. 수협이 늦게 서둘러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게 여전히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어민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경마로 돈을 버는 건 누구인가? 국민의 이당 김종회. 27일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문제들 위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와중에 새로운 문제들도 지적이 되어 왔는데 국민의당 김종혜 의원실에서는 마주 928명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60%가량이 기업 경영인 그리고 임직원 등 이른바 금수저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뭐 그 집 아들들이면 금수저일까? 아무튼 잘 산다. 말값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몇 억이 되는데. 그러면서 마사회의 이익은 30% 정도 감소했는데 경마 상금은 1,776억 원에서 2,140억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시장이 화랑이 됐으면 그러기 몇 년 전에 이미 투자자들이 자리 잡은 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은 마사회 직원은 월급이 많아요. 근데 마사회 이익은 감소했어요. 그 와중에 마주는 또 부자가 되고 있어요. 김종혜 의원은 지역 농축협토 마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구단. 그죠. 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미 있는데 못했고 그리고 제 아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면 동아시아의 나라들 홍콩, 일본, 마카오 이런 나라들의 경마에서는 마주의 자격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전과도 확인해야 되고 차명 계좌 같은 거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나 경제사범 같은 거 뭐 많이 잘 걸러내고 이게 이제 아시아의 경마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심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한국은 마치 무슨 한참 개발 시대에 땅이나 달러 사듯이 이렇게 사놓은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마필 관리사는커녕 마사회의 이익조차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주하죠. 제가 말을 할게요. 너무 허약한데? 아니 용돈을 한 2달만 더 모아서. 다음 마사회 얘기가 있네요. 경마로 죽는 사람은 누구인가? 민주당 김철민, 김현구원, 이계호, 위선곤, 국민의당 김종회, 황주홍. 27일 한국마사회. 27일 한국마사회 국감장에서는 마사회 거의 모든 의원들 그러니까 이날 보이콧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양당 의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 네. 아마 보이콧이 없었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달려들었을 분위기였습니다. 네, 농해수위는 3당밖에 없습니다. 이계호 의원실은 마필관리사 산재율이 다른 직업 평균에 비해 25배이며 금년 자살만 5건임을 지적했고 위성곤 의원실 역시 마필관리사의 40%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네. 몇몇 의원실, 특히 농해수위의 몇몇 의원실들이 달려들어 물어뜯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사회는요. 위성곤 의원은 또 마주, 조교사, 마필관리의 다단계 고용구조 또한 지적했는데요. 이양호 마사회장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국제 규약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건데 위성곤 의원에게 위증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규약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단계 고용이 관리에이다. 이렇게. 예. 방금 마주 928명의 60%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 마주는 1017명입니다. 김영건 의원은 이 전체 마주 중에서 그중에 한 80-90% 정도가 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 없는 마주. 마주 자격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나 혹은 말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네. 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자격 시기가 지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사회는 계속해서 자격 연장을 해줘서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비라도 받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런 말 없는 마주들은 일단 신분은 마주잖아요. 네. 마사회와 그 경기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기 조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황주영 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 확산과 경마 중독을 우려했는데 특히 중독예방센터가 장외발매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호프집에 알코올 중독 센터가 있는 이치와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요. 네. 되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잔 하고 내가 얼마나 중독됐는지 알아보는. 좋게 말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내 상태를 알기 위해 막권을 방금 사보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윤세민이 또 경마 상금이 늘었다고 얘기했죠. 네. 김종희 의원은 이 경기 상금이 마주에게 80%가 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양호 회장은 해당 상금이 마필관리사 등을 고용하는 데에 쓰인다고 방어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혼낸 건데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네. 그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는 데 쓰이는데 그 비율이 마주 맘이니까 문제죠. 네. 그리고 다단계니까요.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직원이 자살한 다음 날 지역 축제를 방문해서 잘 놀아보신 이양호 마사회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뉴스를 뒤져봤던 기억에 의하면 그때 이제 뉴스는 터졌는데 실제로 이제 부산 경남 경마공원 쪽에서 중앙에다가 보고를 늦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모르가나 혼나야죠. 그렇죠. 예. AI로 돈을 버는 건 누구인가? 민주당 김현 구원.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가금식품 회사들은 즉 요즘 하림. 네. 그 가금을 자꾸 가금류 하면서 욕으로 가끔 쓴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가금식품 회사들은 병아리와 사료비를 농가에 외상으로 제공하고 계약 농가는 병아리를 닭으로 길러 돌려주며 외상을 갚고 사역소득을 받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소작축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농가는 키우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작축산업이죠. 자, AI가 발생하면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고 여기서 병아리 값과 사료비를 회사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농축산업에 골고루 적용되는 문제죠. 옛날에는 이걸 광작이라고 불렀다면 요즘은 이것을 가금류 회사 혹은 씨앗 회사라고 부르죠. 이게 하림이 커지면 몬산토인 거예요. 네. 김현권 의원실은 한국육계협회 살처분 보상금 정산 사례를 분석해서요. 하림, 체리브로 등의 회사가 이 병아리 값과 사료비 부분을 부풀려서 자기들이 받아가는 보상금 비율을 높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농가가 가져가야 될 것을 네, 회사가. 원래는 멀쩡한 닭을 죽여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닭이 멀쩡하지 않아서 살게 둘 수 없어서 그냥 죽였는데 그걸로도 돈을 벌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실제로 정산 사례 15건 중 14건이 당시 육계협회 병아리 생산 원가인 326원을 초과한 상황이었고요. 그냥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어선 사례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생산 원가는 물론이고 판매 시세까지. 서울 3호선 신사역에 가로수길이 있죠. 네. 가로수길 끄트머리에 보면은 옛날에 브로드웨이 극장이었나? 아무튼 지금 조그만한 롯데시네마가 있고요. 네. 그 옆에 그 하림의 본사 건물인가? 그런 건물이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그렇겠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베베베 꼬여가지고 커브가 이렇게 돼 있는 무슨 반짝반짝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 하림 건물인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 무슨 닭가슴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 닭가슴살 금 때문에 건축가를 불러서 물어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림은 AI 사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AI 사태를 하림 입장에서는 매우 슬기롭게 개척해 나갔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내의 닭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기업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노하우를 얻었을 수 있다.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네. 예.
양계 대기업 민주당 김현 구원 12일 농림축산감협본부 지금 덕질인이 말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림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농가가 관리하는 외주 계열사의 실수와 오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하림이 일방적으로 가격 변동을 통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 그 원칙에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계농가와 대기업의 관계가 수직적인 갑을관계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핑계를 댈 건덕지가 없습니다. 네. 이 원칙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농가가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키워서 이걸 가지고 사가는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네. 뭐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주겠소 이러고 사가는 게 아니고 이 가격에 키우고 이 가격에 가져가겠다. 네. 사실상 병아리 리스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양계농가가 닭을 키우고 기업이 이를 사가서 닭을 제품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기업이 양계농가의 병아리를 위탁해서 양계농가가 키워서 주기만 하는 그 권력구조, 이런 수직형 권력구조가 대기업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생산 체계를 관리하는 이 본사의 매니저들이 있죠. 네. 그 어떤 생산을 하는 업체나 이 매니저 직군은 뭐랄까 그 군대 스페셜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심정적인 지위를, 좀 높은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젊은 나이부터 갑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을 잘해야 돼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인 거예요. 큰 가금식품 회사들의 본사에서 생산을 직접 이제 그때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따로 이제 닭의 수량을 축산 농가들이 네. 빼놓고 다른 농장을 따로 만드는 자기들한테 받은 병아리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축산업이라는 게 되게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저 큰 기업의 인위적인 의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닭은 거의 다 대기업 거네요. 네. 외국인에게 뜯어내는 돈 민주당 김철민, 김현 구원, 위성권 26일 수협 현재 수협은 외국인 선원에게 1인당 3만 원씩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일수인가요? 외국인 선원이 한 8천 명 되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네요. 아따, 일수 크게 오시네. 드론으로 봤나? 위성곤 의원이 이 수입액의 용도를 물어보니 네. 김임권 회장은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나 교육 또는 공항에서 선원을 배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용된다. 그러면 선원은 공항에서부터 배까지 그냥 공짜로 잘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반면 위성곤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외국인 선원들은, 제주도죠. 외국인 선원들은 수협으로부터 특별한 복지 서비스를 받은 게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유성권 의원은 제주 서귀포입니다. 네. 상당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내리면 배라서 그런가? 배 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 어업하는 것도 많고요, 되게. 위성곤 의원 또한 고정급 외의 성과급을 나누는 방식이 보합제라고 하는데 이 보합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선주, 선장, 기관장, 갑판장이 일단 나누고 나면 즉 성과급이 들어와서 이 네 보직들이 나누고 나면은 남는 돈이 선원들에게 돌아오고 이건 한 네. 3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마주 조교사 마필관리사구만요, 또. 똑같네요.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십장 두는 걸 좋아해? 이게 한국이 그냥 전통을 지키는 건가요? 또 수협중앙회는 2001년에 정부로부터 총 1조 1,581억 원의 공적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아직 상환한 돈은 127억 원입니다. 무슨 소리야. 가만 있어봐. 자. 1조인데 100억만 상한 거죠? 자, 아니요. 1조 1,581억인데 그러니까. 그중에 127억이니까요. 1조 1천억이 아직도 더 남아있는 거죠. 아니, 사실상 못 간 거죠. 물론 공적 자금에 이자 붙여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그냥 꾼돈이라고 생각하면 10,000원을 16년 전에 꿔서 100원을 100원. 갚았어요. 그러면 이자가 한 600원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러는 동안 수협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은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죠. 김현권 의원실이 수협 중앙회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횡령은 45건에 180억 원, 배임은 11건에 120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수협이 횡령 중에
24%인 11건을 홀로 책임지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야말로 이 농해수위 국감은 잠시 후 인터뷰에 누가 나오시든 간에 여쭤볼 겁니다만 그 농해수위 국감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게 소수예요. 나머지는 뭐 우리 동네 뭐 안 해주냐. 그렇죠. 거의 저 국토교통위 수준의 지역민원이나 떠들다가 간다거나 20년째 그냥 똑같은 숫자만 준비해 와서 읊고 똑같은 소리 하고 가면 되는 쌀값 보전해달라는 소리만 하고 가면 되는 이양수 이완영 의원이요? 예,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농협하고 수협의 조합장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예, 이 문제는 못 건드려 죽어도. 아, 혹시 아십니까? 이완영 의원 홈페이지 주소? 몰라요? 저희가 경성부 댄디보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잖아요. 네. 진짜로 리댄디던데요? 리댄디.com? DANDI? 저도 들어보고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봤어요. 요즘은요, 댄디라는 단어가, 남성 이미용 업계에 전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댄디컷이요? 혹은 왁싱샵. 이런데. 그 유행해가지고 나중에 UFC에 이렇게 선수 나오면 스타일 주짓수, 스타일 댄디. 아무튼, 댄디 이완영 의원. 아, 리 단디였나?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NC 마스코트. 단디하라. 네. 다음 보시죠. 영업이익 최강의 보험 상품. 국민의당 김종혜. 20일 농협 손해보험. 김종혜 의원실입니다.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은 1%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19.27%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호. 이걸 이제 스고이. 농협 선보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영업이익금이 39억 원에서 그 4배가 넘는 159억 원으로 늘어났다네요. 120억. 이 보험료의 구성비율 중 66.4%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공적보험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네. 특히 보장 내용 중에서 입원 급여금으로 하루에 2만 원, 고도장애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평균 보상액인 산재보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질의는 김종혜 의원실이 했는데요. 그 전에 보도자료는 황교안 의원실에서 냈습니다. 네. 황교안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료가 45% 인상됐고 그 때문에 농업인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상품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약관이 약간 변경된 다음에 보상 내용이 좀 바뀐 다음에 인기 없는 상품이 돼서 가입률이 뚝 떨어지는 타이밍이 한 번 오는데 네. 그 해가 그 상품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해다라고는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상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겨요. 예,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품이 보험회사 쪽에 갑자기 유리해지면서 그러면 그 상품은 나중에 얼레벌레 치워버리면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해약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 시간차 어택이 있어요. 문제는 이 농업인의 산재보험 이거는 집어치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해놓은 상품이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게 오르기 전 가격인지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라 가물가물한데 뭐 한 105,8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권장사항이고 의무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절반을 내줘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그 돈은 세금이란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공적보험이 돼놨으면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우리가 너네 보험 상품에 부은 것만큼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쵸. 이게 보상금이 똑바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원금 손실 없이 투자 가치라도 남겨줘라. 돌려줘라.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안 한 모양이에요. 그냥 국가가 세금으로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농협 손보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왜 국가 돈으로 도와주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아주 실적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혜 의원실이 이번에.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험 상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인구의 20명에 1명 정도밖에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어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돈의 크기가 되게 커요. 특히나 이제 공적으로 들이붓는 돈도 되게 많고. 그 지방 내려가면 그래가지고 농협이나 이제 수협이나 이런데 뭐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권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배임 횡령도 하고. 네, 성주죠, 성주. 그쵸, 거의 옛날에 그런 느낌이죠. 네, 다음 보시죠. 2천억을 대출하기 적당한 담보는 민주당 박완주 20일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저는 경제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파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하나만 이해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물론 우리는 이 돈을 빌리긴 쉽지 않지만. 아니요, 저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용어를 하나도 모르겠어갖고. 나중에 투자 이의진 같은 사례 있으면 한번 조사해봐요. 날 죽여. 자, SD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6년에 개업했고요. 직원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표 1명.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성격은 특수목적법인. 사업 내용은 송도 일대의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농협은 2천억 원의 PF 대출을 해줬고요. 그 2개월 전에는 또 570억 원의 무담보 무보증 일반 대출을 해줬습니다. 2천억 PF 대출을 위해서 회사는 오피스 A동을 매매했어요. 신축한. 그런데 매매해 넘긴 법인은 설립된 지 4일 된 법인이었고요. 이 법인의 대표인 김기현 씨가 역시나 대표 자리로 있는 투자자문회사 FRNIB에는 따로 왜인지 모르게 22억이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를 통한 사기의 의혹이 있습니다. 판 회사와 돈을 송금한 회사가 같다. 참고로 이 FRNIB 투자자문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과 강남에서 사무실을 같이 썼죠. 그럼 여전히 한 가지 수수께끼가 남죠. 대체 이 SD 어드바이저라는 회사는 직원도 한 명, 대표 혼자인데 어떻게 570억 무담보 무보증 일반 대출과 2천억의 PF 대출을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시공을 포스코가 하고 이런 조건들은 있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좀 삐끗삐끗하고 있어갖고 대출을 받을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받았다는 거죠. 네. 자, 이상이 박완주 의원실의 분석 내용인데요. SD 어드바이저의 장신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박완주 의원에게 신문을 받았고 과거 분양 대금 횡령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과가 있는데도 대출은 또 됐고. 네.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회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FRNIB는요. 이거는 이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종종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나왔던 범죄 수법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왜 굳이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동산 사기라고 알려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BS? 네. 황소변, 이은변네. 아니, 한국의 PF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부동산을 살 거예요. 네. 이 부동산은 뜰 거예요. 돈을 빌려주세요. 빌리는 거라고요. 안 뜨면 너와 내가 망합니다. 아주 건강한 곳과 사기꾼 둘 중에 하나가 달려들어요. 사기꾼은 어떤 식으로 이 PF를 따내느냐? 정관계 로비.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다 드러났던 얘기거든요. FRNIB도. 건물을 사줘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줬던 김기현 대표, 그걸 판 장신호 대표가 어떤 관계인지도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죠. 네. 농해수위의 큰 건들이 주로 이 농협금융지주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얘기하면서. 왜냐면은 농민은 가난하고 농협은 떼부자거든요. 이게 20세기 이후에 되게 주요 사실은 저는 그게 왕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게 농업은 정치인들도 잘 케어 못하고 지역도 똑바로 발전을 못해서 계속 쇠락하고 대신에 금융 파트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게 21세기거든요, 한국에. 이번 국감장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그게 있었죠. 농협 직원이 농민 수의 2배라고. 네. 농해수위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농협은 어느 정도는 동네를 먹여 살리고는 있어요. 농해수위의 여당 의원들이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이걸 파헤쳐야 될 문제일 겁니다, 아마도. 네.
다음 보시죠. 수협의 뒤처리 능력. 국민의당 황주홍. 26일 수협중앙회. 이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농협수협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협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충청남도도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수협중앙회군요. 네. 국민의당 황정홍 의원은 수협중앙회에서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액이 179억 원인데 37억 원만 회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보통 이것도 공적자금 지원과 비슷하네요. 네, 몰수 이런 거 안 하고 그거 봤나요? 따로 빚처럼. 예. 추심. 예. 이건 이제 민사로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농협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회수율이 59%인데, 여기에 절반도 안 된다면서, 제일 나쁜 형제 비교하기죠. 상처받죠, 여러분들. 니네 형도 잘한 건 없지만, 니네 형은 그래도 20등이다. 또한 수협은행의 대출 상품 70개 중에서, 어업인 대상 대출 상품은 딱 3개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왜 수협은행이죠?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생긴 신상품은 개인과 기업 대상만 27개고요. 어업인 대상의 상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98개 중에서 농업인 대상 상품이 61개래요. 네. 그러면서 농업하고 또 비교했어요. 알겠습니다. 미운 형이 되었군요. 네. 이런 형이나 언니 있으면 진짜 짜증나. 국내 여행을 다니는 것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유면상 PD라고요. 유면상 PD는 많은 즐거움을 몰라요. 유면상 PD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당한 화법 있잖아요. 다 똑같지 뭘. 제가 이제 여수를 가면 뭐가 그렇게 재밌다. 삼척을 가면 뭐가 그렇게 재밌다. 부산 가면 뭐가 그렇게 재밌다. 맨날 얘기해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예. 왜? 외국 사람들 있냐? 이러면서. 그렇다고 외국 나가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즐거워하진 않아요. 국내 여행에 여러 가지 묘미가 있는데, 수천 가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수협이랑 농협의 좀 약간 읍내도 아니고, 좀 읍내 바깥에 있는 수협이랑 농협 지점. 네. 이제 은행 지점. 네. 가시면은, 대출하고 투자 상품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많죠, 네. 리플렛이. 네. 그게 달라요. 오. 도시에 있는 농업 수협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점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이제 중앙에서 개발했는데 굳이 도시에는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어야 알 수 있는 포인트인데 대출 상품은 계속해서 국감에서 이런 데서 자꾸 쪼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계속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동안 수협을 찌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2개, 그러니까 몇 개야? 70개 중에서 3개만 어업인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게. 네. 이건 스트레이트로 지난 국회가 뭘 일을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협을 제대로 쪼지 않았다. 마지막 보시죠. 아르헨티나 농장의 또 다른 비밀. 민주당 김현 구원, 국민의당 정인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이거 외통이 한번 얘기 나왔던 게 다시 나오네요. 네, 야따마우카 농장입니다. 이제는 이름도 알아요, 우리가. 야따마우카.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8년. 어디, 우리는 모르는 우리나라 동네의 사투리 같기도 하네요. 1978년. 많이 먹었다, 이런. 네. 박정희 정부는 남미 농업 이민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의 야따마우카 농장을 210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둠스데이를 이제 대비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덕후네요. 둠스데이 하면 슈퍼맨을 죽인 빌런 이것밖에 안 떠올라요? 그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거든. 그럼 우린 아르헨티나로 가야 돼요? 네, 북한의 월급을 받고서. 아르헨티나가 한국에서 가기에 제일 비행기가 비싼 데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를 족칠 수 있어요. 영화에서 둠스데이는 렉스 루터가 만드는데, 그렇다면 렉스 루터가. 종북이죠. 아무튼, 박정희는 그것을 대비해서, 아르헨티나의 땅을 샀습니다. 이현도 씨는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다. 네. 외통이 누구였죠? 김경엽 의원이요. 김경엽 의원이 넓이가 서울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현재 공시지가는 약 500만 달러입니다. 이 땅은 도시에서 멀고 염도도 높지만 서울의 3분의 1인데 50억이야. 너 용돈 모으자.
인프라도 주변에 거의 없어서 네. 도시에서 머니까요. 네. 농업에 부적합한 환경이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다. 네, 김경엽 위원이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현지 조사를 7번 해서 2014년에는 개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도 보고지만 거의 청와대가 그 노무현 청와대가 참여정부 청와대가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네. 순방 돌다가 땅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감시하고 해서 2014년에는 이젠 개발해도 될 것 같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맹부가 한번 엎었고요. 김경엽 의원은 네. 그것을 노무현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었다고 추측을 했었죠. 어쨌든 정권이 지금 또 바뀌었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지 주정부의 개발 허가도 받아뒀잖아요.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이카와 외교부와 이렇게 소유권 분쟁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상부기관인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김현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가 아직 끼어들 수가 없다. 왜? 코이카가 지 맘대로 땅 일부를 양도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요.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긴 해요. 참여정부 때 농어촌공사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선 이관 비용을 문제 삼아서 이전 보류 결정을 했어요. 취소가 아니라 보류죠. 그러면 이제 코이카와 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외교부도 당황하고 있고요. 그렇거니. 원고조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코이카가 야따마오카 농장 일부에 무단점거 들어와 있는 거주민들과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공증했다는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네.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물릴 수 없어요. 공증 누가 썼냐? 그 야따마오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인화 의원은 이 과정에서 뭔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당시 이상무 농어촌 공사 사장이 코이카 쪽과 만나 협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어촌 공사 사장도 문제가 있었어요. 코이카의 계획을 들었다. 네. 예. 묵인했다, 최소한. 그래요? 뭐 그 땅 뭐 근데 어쩌라고. 근데 이 과정은 해외에 우리 소유권이 있는 영토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있는 땅을 매각하는 거니까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받지 않았죠. 그래서 해외 국유 재산법 위반입니다. 네. 코이카는 대체 왜 그랬는가? 하지만 정인화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단순한 비리 사실이잖아요, 이건. 당시 2015년 후반기라는 시기가요. 최순실 대통령이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하고 미르재단이 코이카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순실제가? 네. 네. 굳이 이 얘기를 정인화 의원이 지적해 두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도 그분과 연결이 돼요. 아르헨티나에도 버스 10대를 가서 K-팝 틀어주고 염도가 높은 그 지역에 가서 K-팝을 틀고 밥 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기에 들어갈 돈이 뭐 코리아 에이드나 다른 CJ 쪽에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CJ 비비고 이런 거 주고. 네. 어떻게든 지금 수습해 보려고 애쓰는 거 안 보여요? 그 K-팝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싸우자. 그러니까 그 김경엽 의원이 점잖게 나머지는 기자들이나 다른 의원실이 풀어라 라고 던졌거든요. 예,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걸 푸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죠. 예. 네, 그렇죠. 제 결론은 김경엽 의원이 점잖았다. 자기가 다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김현건 의원과 정인화 의원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네.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던 최순실을 끌어내서 좀 귀찮게 물어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우리가 산 외국 땅을 되찾자면 말이죠. 이거 소유권 다시 조정하고 개발 계획 실행하고 하는데 들어갔을 돈은 네. 어떻게 되었는가? 잡혀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잡혀 있었다면 그 돈이 빠져서 어디로 흘러갔는가?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필요한 개발 비용들은 농협의 이제 비리에 대한 변상 요구액을 채워가지고 그걸로 개발하면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10가지 농해 수위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점과 피폭입니다.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 대선 주자 견제 시간 23일 충청남도. 이게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는 당연히 국회가 감사해야 됩니다. 네. 아주 큰 공공기관이고요. 도의회나 그 광역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국비를 받으니까요. 그죠.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와서 묻는 내용들의 수준이 왜 이렇게 저질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박원순, 남경필, 이재명에 이어 안희정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국감 연고 라인에 등극했습니다. 나올 일도 없던 이재명에 더불어서 나갔으면 했던 최성 빼고. 네. 사실 안희정 지사는 삼농 개혁 뭐 이런 정책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네. 뭐 이야기할 만한 거리죠. 하지만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의 진짜 히트 상품은 동성애입니다. 아, 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요새 자유한국당 및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내 옆에 그 사람이 싫다. 그럼 동성애 관련된,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된 질문을 해요. 똑같이 싫다라는 그 정서가 드러나지만 쭉 들으시면요. 네. 성일종 의원이 좀 그리워지실 겁니다. 아, 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가 지정한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줄여서 충남인권조례가 네.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역시 차별을 금지하면 조장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자유한국당 요즘에는 우리의 마지막 살길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은 물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아, 무너지고 라임을 간만에. 아 근데 뭐 그래요. 클래시컬한 단어는 다 나와요. 이렇게 조장,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쳐요. 성 정체성 혼란, 무너지고. 그리고 원래 사춘기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때요. 맞아요. 근데 좋아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게 농업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안희정 지사의 삼농혁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은 거기는 농작물에도 혼란이 전이돼가 돼가지고 수분이 잘 안 될까요? 아, 광합성이 덜 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당 서른 위원장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뭔 관계야? 그러자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번에는 대신 사과하지 않았어요. 왜 위원장이 생각을 동료 의원들에게 강요하느냐고 받아쳤고요. 김태흠 의원도 나도 국민의 대표다. 도정을 위해 에이즈 문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예언이 맞죠? 성일종 의원이 그립죠? 이게 이 논리를 쓰면 야 작년이나 뭐 지난번 회기 때 국감 했을 이게 때는 무슨 논리야? 세상 무슨 위원회 들어가도 종북 얘기 꺼내면 됐네요. 그날 업무 쫑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고성이 오가면서 설훈 위원장이 상임위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요. 곧바로 김태흠 의원은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서요. 박완주 간사에게 국민이 보는데 반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이 자리를 안희정 지사의 청문회 자리로 혼동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 이만희 의원은 질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정하는 것이라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조금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만희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에게 지구 평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물어봐야죠. 달 뒷면에 있는 수령군 기지는 언제 찾아낼 거냐. 뭐. 나치야 나치. 나치군 기지야. 아, 나치군 기지구나. 죄송합니다. 아, 네. 저 69년에 촬영분의 땅은 달이냐 텍사스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리의 범위를 줄이면 안 되거든. 그렇죠. 한정하면 안 됩니다. 3회 처리 무탈을은 어떻게 파회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김태경한테 물어봐라라고 이제 도지사가 답하면 왜 대답을 회피하냐고. 그렇죠. 또 이제 반말을 해야죠. 네. 나는 프로게이머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 그럼 이제 또 박완주 의원이 국민이 보는데 반말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이 말싸움이요. 네. 어디로 갑니까? 안희정 지사가 충분히 고통받고 이제 이날은 끝났어요. 안희정 지사는 사실 고통받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말싸움이 다음 날인 24일에 해양경찰청 및 4개 항만공사의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오전 이렇게 열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잖아요. 어제 왜 그랬어요? 네. 전날의 동성애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가운데 박경민 해경청장과 4명의 항만공사 사장들은 1시간 넘게 난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기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에 무슨 위원회가 붙건 상관없어요. 다 성소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투게이트 방지 위원회 동성애 놓고 설전. 그 사이사이에 안희정 이름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지위원회 동성애 놓고 설전 이런 거 있잖아요.
안희정 국감에서. 그건 마치 우라카이 하다 잘못 쓴 기사 같잖아요. 예. 휴스턴 애스트로즈 우승. 동성애놓고 설전. 그렇죠. 네. 그 다음은요. 김태흠 브리퀄 13일 해양수산부. 근데 덕질인이 이 장황하게 말해준 사건, 나도 국민의 대표다, 도정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발언은 사실 김진태 의원의 잡담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복수였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 프리퀄이 있습니다. 네. 그 프리퀄은 열흘 전 13일에 열흘이나 삐져 있었어? 네. 예. 열흘 전 그 13일에 바쁜 사람이? 해양수산부 국감이죠? 민주당 박원조 의원이 세월호 사건 당시 문건 조작을 언급하면서 해수부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네. 그러니까 서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가 맞다. 우리가 해수부 소관이니까. 그럼 예고했겠네요? 나는 열흘 뒤에 동성애 얘기할 거야. 아니, 충남도지사 나오면 동성애 얘기할 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거 맞아.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발언 중간에 이 발언을 하는 중에 발언 중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시장에서 싸움 난 것 마냥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서른 위원장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막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 킹스맨 샷. 네, 네. 위원장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스티브 오스틴 등장할 때처럼 네. 막 소리를 질러요. 네. 그러니까 이에 서른 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다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니까 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라고 응수를 했어요. 참 화 못 내는 의원들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말을 멈춰. 그러면은 이 워딩만 놓고 보면 김태흠 의원의 그 승리네요. 서른 위원장은 나도 국민이고 김태흠 의원은 나도 국민의 대표고. 그러니까 좀 틀렸죠.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발언 기회 얻고 발언하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말을 좀 이렇게 수그러 들었는데 네. 다들 수그러 들은 와중에 김태현 의원만 계속 끝까지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IT. 네. it이 아직 안 없어진 거야. 그분이 아직 안 가셨어. 리듬감이 아직 안 빠진 거죠. 네. 아직 계속 소리를 지르는 사운드가 영상에서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즉 열흘 후 동성애 문제에서 김태현 의원이 나도 국민의 대표다라고 말한 게 그렇죠. 이 서른 위원장의 말을 되돌려 주려고 한 건데 네, 그러네요. 나는 국민이 아니고 나는 대표다라는 자의식이 포기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굳이 한마디 더 얹은 가사를 써야 됐다. 그러니까 이게 구도상 이기려고 했어. 난 너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근데 위원장은 서른 위원장인데요? 그니까요. 이만희 의원이 발언 내용을 한정하지 말라고 한 내용도 네. 사실 이 13일에 박안주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네. 세월호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다. 네. 아니, 사실은 정쟁이 꼴보기 싫다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정쟁 같은 게 뭐랄까요. 브레타포르테 같은 거라서. 뭐요? 그때 코드가 있고 그때 팬톤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행이 미리 점쳐진다고. 왜? 당론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당이 계속 세월호와 적폐청산을 물고 나올 걸 알았으니까 방패가 좀 두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생각하면 성소수자는 매우 약하다. 사실 그래서 언론들이 예측했던 안희정 지사가 나온 충남도 국정감사에서의 메인 이슈는 메인 정쟁거리는 아마 삼농혁신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동성애가 나왔다. 삼농이 뭔지 모르겠다. 그딴 거 모르겠고 실제로 삼농혁신에 관해서 허실에 관해서 질의하는 의원보다 동성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삼농혁신의 허실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동성애는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말했잖아요. 마지막 희망 교인들. 네. 정쟁 코드는 그렇게 잡아야죠. 예, 맞긴 맞아요.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분들 빼고 파이널 4를 선정합시다. 파이널 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네. 전통주 활성화 방안, 그리고 표고버섯 원산지, FTA 문제, 해경, 바다 사막화, 농협, 항만공사 안 다루는 주제가 없었어요. 바다 사막화 너무 신선했고요. 전방이 들러. 예. 농해 수위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그래도 국토를 잘 이렇게 김정호처럼 뒤지다 보면, 신선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위성곤 의원 씨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전통주 문제는 농해수위에서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전통주와 함께 지금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산 새로운 개발되는 이제 그 소규모 업체의 술 이런 것까지 같이 세제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전통주에 얼마나 생각 깎아줄 거예요? 이 정도 수준만 말을 하면은 조금 구리인데 위성곤 의원실이 얘기했던 거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있는데 왜 묶어놨냐? 네. 라는 거였잖아요. 네, 신선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웅 의원입니다. 특히나 이제 밀수 농약이라는 밀수 농약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입니다. 이슈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림은 계속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직 계열화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 닭과 오리 산업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농약관리 안전 문제 등 오래 다뤄져야 되는 굵직한 문제들은 김형건 의원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위성건 의원실이 이제 농어민 개인의 입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김형건 의원실은 돈을 보고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있어야죠. 농축산업의 전체 시스템. 네.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슈의 영향력은 좀 떨어졌어도 규모는 제일 크지 않나. 2천억 플러스 570억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데 저한테는 특히 네. 이 분야를 파고들어서 농협과 농협 경제지주, 농협 금융지주들의 이 대규모 의혹들, 불법 대출 의혹들을 열심히 잘 캐와서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PF 대출권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는 가만 보면요. 입법부가 쳐다보기 전까지 금감원, 공정위, 뭐 이런 데서 경찰 이런 데서 함부로 못 건드리거나 못 따라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는 걸까요? 진짜 농협의 돈은 신기하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농해수위의 비상시국 대책회의 분량이었습니다. 농해수위 얘기는 사실 저는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기도 한데 더 깊은 레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의원을 잠시 후에 모셔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쉬운 주제가 많아요. 뭐 농가 소득, 쌀값, 뭐 이것저것 많아요. 네. 이완영 의원이 성과를 거둔 게 그렇게 많은 이슈 많지 않은데 5천 원 거뒀던 밀수 농약. 밀수 농약. 네. 여러분 농약도 밀수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이지요. 좀 전에 알려드렸던 우수위원 파이널 4 가운데서 오늘은 보통 이제 국감이 끝나면 지역구에 많이 다니시는데 지역구 이동거리가 한국에서 가장 긴 의원입니다. 물론 포항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울릉군을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진 않거든요. 제주 서귀포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바쁘고 아주 멀리 다니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가장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강창일 의원에게 좀 물어보셨겠어요, 처음에. 예, 그렇지요. 들어오셨을 때. 예. 16년간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처음 비행기 요금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문제네요. 제일 궁금하고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봤더니 강창일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서울 지역 의원님보다 더 많은 비행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뚫기 전까지는 예. 제주도의 2-3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자비로 다니고 그럴 수도 있었. 자비는 아니고요. 예.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 금액이 많진 않았던 바입니다. 자주 못 가고. 예, 그래서 자주 못 오고. 서울 의원님들은 한 300만 원 정도 받고요. 네. 부산 의원님들은 1,200만 원 정도 받고요. 예,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1년에 150회 이렇게 다녀도 자주 가는 거 아닌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 있고, 보통 이제 주말에 제주를 가게 되어지고, 중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지역에 행사나 일이 있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넘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이 이제 거의 될까 말까 한 선이기도 한데 예전엔 그것도 못 받았다. 예, 그렇죠. 지금도 좀 부족합니다.
아니 국회를 끼고 있는 영등포의 신경민 의원이 왜 300만 원이나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만. 이제 차량 기름값으로 받는 게 기름값. 저도 이제 기름값은 들죠. 예. 제주에서도 들고 서울에서도 들고. 예. 네. 그 기름값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위성권 의원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농해수위 얘기입니다. 그냥 신문을 읽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농해수위의 의원들 가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비중이 다른 의원보다 낮다고 느껴집니다. 답답한 거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도 메이저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의원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작년도 올해도 지금 그 국감에서 풀어놓으신 게 되게 많았는데 농협이나 농촌진흥청 해당 피감 기관들이 그만큼의 변화를 보였을까요? 언론이 좀 덜 무섭지 않을까요? 이 피감 기관들은 좀 크게 안 다뤄주고 이러니까. 이제 피감기관들이 이제 국감을 무서워하지는 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피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무서워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잘 안 달아주는 거는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환노위나 산자위는 의원님들이 승질을 내고 이걸 까면은 저 도시의 신문들이 크게 다뤄줍니다. 예, 전부 달아주죠. 예. 이게 농업이 이제 위기인 거죠. 그리고 농업 인구가 전체 비중에 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 정도가 농업 인구예요. 네. 5천만 인구 중에 한 250만 명 정도가 농업 인구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농업은 생명 산업이기도 하고 또한 안보 산업이기도 합니다. 식량이라는 게 먹을 게 없으면 사실은 굶어 죽게 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가장 큰 안보라고 이제 농해수 의원님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드시고 계시는 것뿐이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언론도 안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지금 안보를 식량 안보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언론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량 안보 코드로 나가서 좀 더 팔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러죠. 예. 네, 알겠습니다. 농협 얘기입니다. 유통업에 이제 거대한 업체들이 요즘 이제 합종연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경제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경제지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농협의 유통사업 매출이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보다 크다는 사실은 없었어요. 위성권 의원실 밝히시면서 좀 처음 봤습니다. 유통사업 매출이 13조 7천억 16년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면 경제지에서 막 크게 다뤄야 될 텐데 왜 모르죠 아무도? 별로 이제 농업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농업 유통인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지역 농협 옛날에 동네마다 가면 연세점이 농협 연세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농협 하나로마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유통 체계가 한 8조 7천억 정도를 매상을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농축협 마트. 예, 농축협 마트죠. 그렇게 돼 있고 유통계열사 이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커다란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로 유통. 그죠. 그런 것들이고 롯데마트가 이제 작년 매출이 8조 5천억 원. 그리고 홈플러스가 6조 6천억 원이니까 농업 유통만 보더라도 거의 버금가게 되어져 있고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과거의 연세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3조 7천억 원이나 돼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농축협 마트만의 매출을 따지더라도 여전히 저 대기업의 유통을 뛰어넘는다. 예, 그죠. 농협이 유통업에 집중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농협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농축산물 팔고 적은 마진을 남기는 곳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예. 그런 업체가 돈을 잘 벌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네. 우리 농산물을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돈을 벌게 되어지면 생산자들에게 들어가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무 한 단을 네. 뭐 3,000원에 이제 생산 원가를 가져갔다고 치면 이마트나 하나로마트가 3,000원에 1,000원을 붙여서 4,000원에 판다고 하면 네. 농협은 500원만 마진을 붙이고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고 있지 못하다. 똑같다. 예, 똑같다. 그 왜 농협이죠? 굳이 그게? 뭐 큰 틀에서 보면 농협중앙회라는 곳에 이득으로 돌아오고 중앙회가 다시 네. 지역민들에게 지역 농협에게 돌려준다. 돌려주는 구조이긴 하지만 예, 농민 스스로 봤을 때 농민 개인으로 봤을 때는 소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것이 농민 개인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통체계를 짜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생산자의 마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전히 예, 농민에게는. 농가들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죠. 우리 제주인 경우는 농가 부채가 가구당 네.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뭐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시설 재배들을 늘려오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슷한 소득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협중앙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네. 부분은 우리 농축산물만 팔아서 13조를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의심이 살짝 그렇죠. 든다는 당연하죠. 예, 우리 농산물의 네. 마트이기 때문에 농산물만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고 일반 공산품도 다 판매를 하죠.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일부 유통 계열사에서 네. 수입산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뭐 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죠. 수입산 농산물을 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라도 더 우리 국내 생산물을 네. 팔아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갈 거 아니냐 지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의 방향으로 정책을 좀 가다듬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게요. 최초의 생산자가 봤을 때 농협이 다른 유통 대기업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네요. 조금 죄송합니다. 있죠. 네. 조금 있는데 네, 조금 있죠. 뭘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뭘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네. 그건 국가에 세금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농협이 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화가 나면 들 수도 있겠다는 예, 그렇죠. 거죠. 농협이 이제 만들어진 태생이 네. 농민들의 자조적인 협동조합이어야 되는데 네. 국가가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농협을 만들어놨고 네. 그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이제 농협이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농협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생산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가공하고 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농협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냥 평상시에 쇼핑 나가서 하나로마트에 매대에서 봤던 풍경은 확실히 이마트나 롯데마트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기억은 듭니다. 예, 그렇죠. 예. 해수부 얘기고요. 예. 이게 참 저희들은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경험해봤을 문제들이 국감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신기한 자료가 하나 유성건 의원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독도에 가는 관광객 5명 중에 1명 20%는 독도를 못 가보고 온다. 예, 그렇죠.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봤더니 입도객은 섬에 닿으신 분이고 네. 방문객은 그렇죠. 이제 배를 타신 분입니다. 네. 예, 방문객이 한 10만 명 되는데 배에 닿는 분은 한 6만 7천 명이었는데 네. 2016년에도 방문객은 20만 6천 명이었는데 섬에 직접 독도에 들어가 보신 분은 17만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관광객이 예.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고 지난 한 10년간 140만 명 정도가 독도 땅을 밟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한 15만 명에서 한 17만 명 정도 선이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까지는 이제 배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소요해서 가게 예. 되지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편의시설이 없죠. 사실은 이제 외따른 섬 하나가 있고 그 섬에 파도라든가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접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망망대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 즉 관광객들 대다수죠. 근데 이런 그죠. 사람들은 보통 아쉽긴 하겠지만 그냥 이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파도가 가파른 날 우리가 저기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유성근 의원실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고 느낀 건 사실은 정부가 신경 쓰면 다 가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예, 그렇죠. 저반 시설을 하려고 이제 과거 2012년도에 뭘 했었냐면 입도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정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시 설계까지 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뭔가 사업비가 안 잡혔다거나 그런 류의 디테일은 아니고 외교적으로 좀 외교적으로 워낙에 많이 물러섰으니까 지난 정권은 일본이 이제 요구를 이제 했을 거라고 봐지고 그건 안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거라 봐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저반 시설 밖으로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이제 배가 보호를 받게 되겠죠. 그럼 그렇죠. 저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컨대 무슨 부산항 컨테이너 들어오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크지 않은 마리나 정도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고 그 동네 포구에 가면 그죠. 마을 포구 정도를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섬 동네에 배 들어오는 그런 정도 그 돈 들 일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크게 들 일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같다. 일본과 어떻든 간에 잘 지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됐고 그래서 위안부 합의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외통이 얘기할 때 이면 합의에 대한 얘기 김경엽 의원이 해줬죠. 그래요? 네.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는 거죠? 한번 정책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두면은 일본은 계속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이 틱틱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자원 있는데 안 쓸 것도 아니고. 그죠. 덕도가 또 너무 많이 가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왜 걱정이냐면 독도라는 섬의 생태계가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파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도 방문객 수를 적정하게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절하는 문제. 그것도 우리 이제 정책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고급스러운 고민이 길게 필요하겠군요. 온 사람들은 편하게 보게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입장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도 않게 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 섬 독도가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식생이 자라고 있죠, 사실은. 그건 나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정도의 인간의 접근 그리고 애국심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위성권 의원실에서 나와서 잘 처리가 된다면 박명재 의원이 꽤 고마워해야 될 문제군요. 제가 박명재 의원님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술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럼요.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당 의원들이 저희 되게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수산자원관리공단 국감하실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참 저도 참 철없는 도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다의 사막화라는 말이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는 외국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바다의 갯 녹음 면적이 매년 여의도의 4배 정도씩 늘고 있다. 일단 도시 사람들은 갯 녹음이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갯 녹음을 얘기하면 사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막화. 어떤 거냐면 수생식물이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바다라는 구조가 이제 초본류가 있고요. 풀이 자라야 되고 그게 이제 미역이나 감태나 토시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자라야 이거를 먹이로 하고 있는 전복이나 소라나 아니면 이걸 산란작으로 필요한 물고기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바다의 해초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후변화의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바다 환경이 오염되어짐으로 인해서 식생이 파괴되어지는 사막이 되는 거죠. 육지부의 사막도 나무도 심고 풀도 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막이 이제 산림 녹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처럼 그런 산림 녹지가 파괴되어진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환경 오염의 문제라면 네. 해초가 사라지는 곳은 아마 그 먼 곳이 아니라 연근해. 예, 텐데. 그죠. 예. 연안이죠. 예, 연안이면은 예.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서 달아난다. 예. 근데 어민은 계속 거기 사시잖아요. 예, 그죠. 어획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걱정을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거는 수자원관리공단이 세금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해야 될 일인데. 예, 그죠. 공단은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요? 공단은 이제 사막화 면적이 워낙에 일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늘었다는 말이죠. 예, 갑자기 계속적으로 면적이 워낙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개따끔이라고 해서 바위에 이끼 생물처럼 한 게 끼게 되어지는데 그 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중림이라고 해서 바다에 이제 포자 그러니까 미역이나 이런데 이렇게 해초류의 포자들을 돌 같은데 붙여서 그 돌을 집어넣거나 이걸 이제 어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해중림 어초라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막에 나무 심듯이. 예, 나무 심듯이 그렇게 심으면 식생이 일정 복원되어지면 황폐화되어 있는 곳까지 이게 피어나는 이제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배송되는 예산이 있으면 다 그리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바다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바다의 사막화는 이렇게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작은 연안어업은 보통 5톤 미만의 어선을 갖고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주인 경우는 해녀들이 직접 가서 그렇죠. 이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소득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의 오염도를 빨리 이제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강물이라든가 바다로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폐수 문제. 예, 그죠. 이 국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위원회 간의 이야기들이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그 부처들이 서로 다 잘해줘야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지는군요. 그죠. 당장 어제 저 한정혜 의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환노위에서 하수관거 공사 잘못해가지고 정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상황. 그건 나중에 농해수위로 넘어가면 어민들에게 피해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민들에게 피해가고 화수건거를 작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연결을 안 시켜놓은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화 처리 시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그냥 방류하는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축산 폐수가 요번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숨골이라고 되어지는 그 숨골 안에 축산 폐수를 그냥 무단으로 방류해서 그 지역 일대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지는 이런 일도 발생했는데 이제 정부도 책임이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의 시민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물 관련 재난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지요. 고병원성 AI. 예. 대책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내놨던 게 계란 수입 정책이었는데 유성건 의원실에서는 이게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셨어요. 계란을 수입해온 건 순전히 가격 안정 이유인데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입 가격 자체가 매우 올라버린 겁니다. 사실은. 가격을 낮추겠다고 온 계란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돼 있어서 실제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나가서 싼 거 사올게 하고 더 비싼 걸 사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송비가 계란은 이제 단가가 매우 낮은 품목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번 이제 계란 파동과 관련되어서 AI 관련해서 AI 그리고 구제역에 우리가 사용되어진 지난 10년 동안 2011년부터 사용되어진 비용이 2조 한 3천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진 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사용하면 더 많이 막을 수 있는데 터지고 나면 보상금으로만 돈을 처리한 거예요. 이게 일이 얼마나 주먹구기시냐면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하면 1조 정도를 막을 수 있는데 1,000억은 투자하지 않고 1조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왔던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2조 3천억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은 보상금으로 나갔고
그 전에는 2조 3천억 전부가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전부가 네. 그러면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전에 썼던 돈이 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뭐 한 1,000억 뭐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돈 안 썼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2조가 나갔다.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예산철이니까요. 예. 그 가축질병 방역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예. 예. 내년의 예산은 좀 더 미래를 바라본 형태로 짜여졌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역 구구를 신설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축산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 업무를 하자고 주장하는 그룹은 거의 없죠. 주로 만나는 사람은 진흥 업무를 요청을 하잖아요. 진흥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이제 새 정부가 구성되어지면서 네. 첫 번째 한 작업이 축산방역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하게 만들었고요. 네. 그럼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AI인 경우는 이제 닭을 케이지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닭 한 마리가 A4 용지 한 장에 밀식 사육을 합니다. 예. 이게 몇 단으로 구성하냐면 12단까지 구성을 합니다. 세로로 12단이요? 세로로 12단. 네. 2층 구조죠. 1층과 2층 구조를 나눠서 재배하는 구조로.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살충제 뭐 비펜트린이라든가 피프로닐 많이 들었잖아. 우리가 살충제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어진 이유가 이런 밀식 재배, 밀식으로 사육하는 환경 때문인 거거든요. 제 신발장에 신발 한 켤레 들어가는 너비도 그거보단 큰데. 예. 이거보다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닭 한 마리가. 12단으로 나왔다 생각하십시오. 예. 움직일 수가 없는 조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병에 빨리 걸리고 하는 거죠. AI도 사실은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케이지를 개선하는 일. 지금 이제 법률로 0.75 평방미터까지로 이제 늘리는 지금 0.5 평방미터인데 0.75로 이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케이지를 이제 그런 사업에 이번에 이제 예산들을 반영해서 쓰고 전국적으로 방역관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겠죠. 신설됐고. 방역관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방역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역관이 있어야 되는데, 방역관이 전부 지정도 안 돼 있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골치 아픈 게, 그럼 돈은 지자체 돈인가요? 지자체 돈이죠, 그 돈은. 국비 조금, 지자체 많이,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사실은. 방역 업무를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글 쓰는 게 훨씬 낫지. 격보군요. 그죠. 아주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 인력을 확대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 예산도 예산인데 디테일 고민할 게 되게 많은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없던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인프라는 결국 또 돈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을 어떻게 꿰어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느냐. 그것도 안 된다면 전공 젊은이들을 뭐 흡수하든지. 그곳에 이제 방역직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가버리는데요. 이건 오래 해야 사실은 노하우가 발생해서 방역 업무나 검역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어져야죠. 그런데 지금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 그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맡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도시에서는 식품이나 뭐 건강식품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을 이렇게 뭐 공장을 급습한다든지 광고 내용을 이제 심판한다든지 이러는 분들 뭐 보통 그 구청 같은 데서 일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일정 수준의 사법권도 주어지고 보통 경력도 길고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치면은 막 회사 사장님들이 설설 기어야 되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크게 쌓여있고, 이게 좀 잡혀있는데, 방역국은 이제 신설됐고. 이제야 방역국이 신설됐고, 그 방역 업무는 주로 수의사들이 하는데, 그 처우가 별로
좋지 않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방역 업무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 애원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수의사 인력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공무원 안 하려고 하고 그쪽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넣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처우 개선과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살처분 이야기 뉴스 많이 나오면서도 그 수의사들에게도 이게 노동 환경이 매우 비인륜적이다. 예. 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엄청 복잡한 작업일 것 같고요. 정치인들 요즘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예산도 없던 거 많이 갖다 쓰고, 예. 예, 다른 부처에서 이제 뭐, 신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큰 재앙을 막았다고 해도 누가 고마워할 사람이 별로 없는, 예. 예, 되게 섭섭한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보람이지만, 네.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내가 개선했는지는 모르죠. 할 바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국민들 삶이 좋아지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저희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 이게 저 워낙 궁금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느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끝으로 하나만요. 그, 해수부 만나실 때,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조난 사고가 증가했다는 자료가 예.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자료는 찾고자 하면 쉬운데 어떤 의원실도 찾을 생각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설마 늘었겠어 싶어서. 해수부가 이제 뭐 무슨 군소리를 하겠습니까? 작년하고 다릅니다. 이제 여당이니까 달람 줘야죠. 5년간 해양 조난사고 발생 현황. 2012-13년에 1,300여 건이었는데 2015-16년에 2,800건이 좀 안 되는 수준. 예, 매해. 2배가 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죠? 해경은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 해경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것도 예. 큰 이유입니까? 예,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이제 2012년, 2013년은 합쳐서 한 연간 한 1,300건 정도였고, 네. 2015년, 16년은 연간 한 2,600건 정도씩을 이제 해서 이제 한 2배 정도로 늘었는데요. 네. 이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점검 부서들이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조난 사고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사실 형식적으로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경이 해양경비본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조직의 위축도 있었지만 관련되어서 해수부랑 해양수산본부랑 함께 같이 일을 하는데 이 구조가 이제 탈피되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도가 부실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워딩에 의하면 고민 끝에 해경을 해체한 다음에 생긴 일은 그나마도 있던 인프라조차 무너뜨린 결과라는 거군요. 그렇죠. 관련 규정은 매우 강화시켰는데 네. 그 규정대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데에서는 철저를 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규정만 강화되어져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보면 해양 운수업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 말씀을 들으면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네. 별로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슨 뭐 조업 정지라든가 뭐 이런 거 때리고 안 이런다. 예. 뭐 그런 조업 정지는 이제 걸리게 되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규정은 강화되었는데 구체적 실질 심사나 이런 데 인력은 늘지 않아서 문서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해결하자면 좀 아득한 느낌이 드는 게요. 이게 입법부의 책임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인 것이 이거는 국감이 아니더라도 청문회도 있었고 정기국회 때도 그렇고 해수부 장관이든 경찰이든 허구한 날 불러서 혼내는 장면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도 결과는 심지어 실종자 사망자도 늘어났어요. 예, 그렇죠. 예. 효과적으로 입법부도 혼 못 낸 거 아니냐. 뭘 잘하는지 확인 못한 거 아니냐. 저희 변명하자면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규정을 강화시켰고 제도를 이렇게 보완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 봤더니 이럴 줄은 몰랐다.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아줌마 아저씨들은 이제 세상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요. 배 사고 저렇게 많이 난다. 이젠 잘할 거고 요즘 사람들 무섭다고 손님 없을 테니까 관광 배 타고 가자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세상에 떠든 사람은 그런 촉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관심 갖고 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늘리는다든가 네.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자위 얘기하다가 지금 농해수위로 넘어왔는데 저희 방송이 이제 기업들 하는 거는 정말이지 저 감시 말고 제도 확충이 그렇게 아주 복잡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농해수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없던 걸 만들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예. 예.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보세요. 이렇게 국민안전처도 만들었죠. 그렇죠. 예. 네.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처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력이 얼만큼 투여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안 되어진 거죠, 사실은. 네. 안전처만 만들어 놓고 일은 안 한 이런 형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하우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하실 일이 아주 많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XSFM은 입법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걸로 신경 썼습니다. 예. 가벼운. 감사합니다. 이게 삼선인 거죠? 네. 땡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삼선. 러닝화입니다. 제가 이제 초선인데 이거 신고 다니면 삼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덕담으로 생각해 주고 강창일 의원한테 들었으면 기분 나빠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선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국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녹음을 어느 정도 출연하는 의원이 정해진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왜 잠시 후에 나올 의원이 누군지 안 가르쳐주면서 전반부를 진행하는 건가요? 이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이미 누가 나오는지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 아니에요. 제목이 다 제목을 있는데.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농해수위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잘려요. 앱에 따라서 저 뒤에 슬래시 위성곤이 안 나와. 안 보여요. 쓸데없는데 참 디테일을 챙겨요. 위성곤 의원은 지금 이제 가셨죠? 쓸데없는 디테일 안 챙긴 놈들이 다 나보다 일찍 문 닫았어. 오래 산 놈이 강한 놈이요. 이게 어디 무슨 범죄 영화에서 많이 보는 말이죠? 아니요, 진화론이에요. 네, 아무튼 쓸데없는 디테일에 강해요 우리 방송은. 인공위성이 사라지면 위성곤. 어떤 자식? 카운터. 네. 빨리 끝내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인공위성이 공룡을 찾는데 그 공룡이 말이 없으면 위성곤. 이 사람아. 작화가 아주 뛰어나고. 아무튼 위성곤 의원은 겨우 신발 하나 바꿔서 삼선을 하겠다며 좋아하며 돌아갔어요. 예, 농해수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이고요. 예, 내일 뭐죠 우리 내일 뭐 합니까? 국토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많이 남은 거 중에 2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